혹시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수많은 제품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는 국가, 기업, 국민 모두가 재활용 분리배출의 진심인 편입니다.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지침에 따라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 교육 자료를 배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재활용을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은 우리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갔을 때 가장 충격을 먹는 장면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플라스틱, 종이, 심지어 음식물까지 모든 쓰레기를 하나의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 유리, 캔, 비닐, 음식물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미국인들은 그냥 다 같이 버려버리죠.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임과 동시에 소비 대국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끄는 나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이 잘 드러내지 않는 또 다른 세계 1위 타이틀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쓰레기 대국이라는 타이틀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쓰레기를 많이 생성하는 나라이며, 선진국 중에서도 쓰레기 배출량이 재활용 능력을 능가하는 유일한 나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환경오염 때문에 중국을 제재하겠다는 나라가 도대체 왜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걸까요? 미국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연방정부 차원의 일관된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별, 도시별로 법률과 정책들이 다른 거 알고 계시나요? 연방법 같은 경우는 미국에 속한 모든 주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법들을 말하는데, 미국에서 재활용에 관한 연방 법안들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주에 재활용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니 굳이 각 주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들을 만들 수고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모든 주가 재활용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주가 쓰레기 처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도 하고 각종 캠페인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식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보니 국민들의 재활용 참여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규정도 도시마다 달라서 재활용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재활용도 결국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수년간 재활용 쓰레기 처리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해 왔습니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부터 세계의 공장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각종 원자재를 진공청소기 마냥 흡수해 갔었죠. 중국은 이때 원자재만 흡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몇 천만 톤의 재활용 쓰레기도 같이 수입을 했었죠. 몇몇 사람들은 굳이 왜 미국 쓰레기를 중국이 돈을 주고 수입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해당 구조는 중국도 이득이고 미국도 득을 보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중국의 인건비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쓰레기를 분류하는 것이 이득이었고, 미국에서 온 폐플라스틱이나 폐품들은 분해를 하거나 가공을 한 뒤 제조 공장들의 원료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원료로 값싼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하는 나름 경쟁력 있는 순환 구조였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 수입된 쓰레기가 제조업 원료로 활용되는 비율은 30%에 불과했고, 나머지 70%는 고스란히 중국의 시골과 바다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결국 중국은 2018년 자국의 환경과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수년간 중국에 쓰레기를 팔았던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미국 스스로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쓰레기 처리 방법에는 소각, 매립, 재활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각각의 방법들이 다 장단점이 존재하겠지만 결국 적절한 처리 방법은 그 나라의 환경, 경제, 기술적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가장 경제적인 매립을 선택한 것이죠. 미국은 땅덩어리가 한국의 100배가 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소각이나 재활용보다는 넓은 땅을 활용해 쓰레기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결과 미국 전역에 위치한 매립지는 1000여 곳이 넘고, 매립지 규모도 우리나라 여의도 정도 크기입니다. 썩은 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혹시라도 미국 국민들이 공들여서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결국 종착지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으로 쓰레기 수출할 때만 해도 쓰레기가 돈이 되니까 각 주마다 재활용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제 쓰레기가 돈이 안 되니 재활용 프로그램을 포기합니다. 역시 경제는 차가운 법이죠. 하지만 쓰레기를 땅에 매립하면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는데, 이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도 하죠. 더 큰 문제는 매립지에서
너무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배출되다 보니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최근에 와서는 여러 주들이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재활용 법안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여러 주들이 시행하는 보틀비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플라스틱, 유리, 알루미늄 등의 음료수병과 캔에 대해 소비자가 구매 시 추가 보증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해당 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캔 등을 모아서 재활용 센터로 가져가면 개당 5센트에서 많게는 10센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공병을 들고 가면 돈을 주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은 병이랑 플라스틱 이런 거에 다 돈을 준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재활용 안 하면 벌금을 무는데, 미국은 재활용하면 잘했다고 돈을 주네요. 미국인들의 인식 속에 분리수거가 자리 잡힐 수 있을까요? 문득 우리나라도 땅덩어리가 넓었다면 지금 이 정도로 국민들이 분리수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미국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